안녕하십니까. 법무인 평안의 특공위 변호사 최봉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렵게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신 경우 말입니다. 억울함은 여전한데 이미 한번 불송치가 났다고 하니 막막하기만 하죠. 그런데 사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이후 이의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이의신청을 할 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방향이 잡히실 겁니다. 변호사님, 불송치 결정이 난 사건에서 이의신청을 했을 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죠. 다만 현실적으로는 다른 사건보다 인용될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는 이미 경찰이 한번 수사하고 판단한 사건이라는 점을 전제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처음 고소장에서 썼던 내용을 이의신청서에 거의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검사는 새로운 게 없다, 이미 본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서 불송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을 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네,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경찰이 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고소장에서 주장했던 부분을 경찰이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핵심 진술이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불송치 결정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빠진 게 무엇인지를 찾아내시는 게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빠진 부분만 지적하면 되는 건가요? 당연히 그렇진 않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격자가 있는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든지 사건 현장에 CCTV가 있는데 증거로 활용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증거가 존재한다는 말에 그치지 않고 이 증거가 활용된다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을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말씀대로라면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없더라도 경찰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관이 상대방의 진술에 치우쳐서 핵심 쟁점을 충분히 파고들지 못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훨씬 유리한 건 당연하겠죠. 핵심 증인의 보강 진술, 추가로 발견된 물적 증거, 또는 최근 대법원이나 하급심 판례가 내 사건과 맞아떨어진다면 검사는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결국 이의신청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새로운 관점, 보강 증거, 그리고 법리 논거입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에서 빠진 부분을 정확히 짚어내고 새로운 증거와 최신 판례를 근거로 검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법리와 판례를 통해 설득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 반복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 후 이의신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핵심 내용을 설명드려 봤는데요. 정리하자면 단순 반복이 아니라 새로운 논리와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최신 판례까지 활용하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은 억울함을 풀어내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혼자 준비하시기 막막하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